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용식입니다.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세 번째 날이었고요. 오늘도 대선 주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분.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 없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예. 가장이면 보통 이제 하나잖아요. 또 시작했네. 아니 둘이라고 하길래 예. 혹시 더 마음이 가는 분이 있나요? 가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 예. 그냥 의례적인 말이었다라는. 아니 근데 네. 가장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둘의 마음을 다 잃었네요. 아니 근데 우리 제작진분들도 수요일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예. 근데 정말로 다른 요일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진짜요. 다들 동시에 웃으시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예. 가장 사랑한다고 해본 적이 유해무이하죠? 네, 그죠. 예, 그렇죠. 박애주의자들이 많은데 네네. 저는 특별히 이번 2주 중에 한 주 중에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이라는 거는 오늘 처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의례적으로 예만 하신 거 아니 예. 이렇게 오래 얘기할 문제인가?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또 우리 황 이사님이 네. 또 이제 네. 저를 굉장히 애정하셔가지고 네. 그쵸. 이렇게 말꼬투리 잡아준다는 건 친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쵸. 아니 오늘 그 우리 이사님에게 직함을 좀 새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게임특위 위원장이라고 불러드려야 돼요? 네네 그쪽 어쩌다 보니까 선대위에서도 그러면 게임특위 위원장이라고. 네네 뭐 꿈산이즘 위원회 밑에 이제 게임위원회가 또 합류가 돼서 꿈산이즘 산하 예. 게임특위 위원장. 네네 그래서 그 강유정 의원님과 공동위원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략자문단 그쪽이 또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부단장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게임 e스포츠 영역이랑 예. 그 사이버네란 문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또 그 두 가지 역할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보통 그 의원급하고 네. 동급인 자리로 위원장을 하신다는 건 복수인가요? 이거는 아니 복수가 아니죠. 복수예요? 이 방송에 나오시는 네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보다 네. 그러면 살짝 그 선대위에서 급이 더 높은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주제로 들어갈까요? 우리 박주민 의원은 급이 안 돼서 오늘 방송 못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네네. 다른 방송에서 마주쳤는데 제 앞 코너였거든요. 네. 반갑게 인사하니까 의해해 하고 가셨어요. 다른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저기 경청 투어를 나름대로 박주민 TV에서 하시고 네, 엄청 맞아요. 바쁘게 하시네요. 네. 뉴스토마토로 넘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휴식이 중요한데요. 네. 일단 그 신체 일부분을 이식하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모쪼록 네. 그게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참고로 관리를 첫날부터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공식 바로. 선거운동 첫날에 네. 그 시장 시민 유세 하시면서 어디 가가지고 머리를 감으시는 거를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머리 누가 감겨주더라고 미용실에서. 그거 보고 나서 이분이 헤어엔 진심이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박주민 의원이 요즘에 네. 너무 당 일보다 방송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냐. 박주민 TV. 맞습니다. 나는 얘기가 게임 특위에서 나왔대요. 그 민원을 거의 없다란 분이 넣어서 역시 한국 사람은 네.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또 우리 거의 없다님도 이 시즌이만큼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숨 쉴 틈 없이 지금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계잖아요.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 시사회 갔다 왔습니다. 혹시 신명? 빰빰빠밤 미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요거를 또 제가 원래 언론 시사 잘 안 가거든요. 눈치 보여가지고. 네네.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이 영화 개봉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날 얘기를 하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더라 영화가. 그래요? 예. 우리 톰 형, 정말 물건 하나 또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지각하신 거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시에 시작을 못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너무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1분 늦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양해 지금 비판이 주시고. 쇄도하길래 양해 좀 구하고 왜 언제 시작하냐 막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나도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법사위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첫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갈 겁니다. 갑니다. 자 룸사롱 네.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의혹 제기가 오늘 모든 이슈를 다 잠식했어요. 사실은 대선 주자의 이슈보다 더 이 주제가 이 시간에 어떤 트래픽화 알고리즘을 지배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일단 지금 이 시각까지도요. 제가 확인을 해본 바 직위현 판사 쪽에서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 라든지 나는 룸살롱을 간 적은 있는데 내 돈 내고 먹었다. 라든지 나는 룸살롱을 갔지만 친구를 만나 인사만 하고 왔다. 뭐 이런 뭐 라든지 아니면 가서 내 돈 내고 술을 입에만 대고 목젖으로 삼키진 않았다. 뭐 이제 이런 뭐 해명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해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실시간으로 지금 실추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김기표 의원이 공개한 해당 룸살롱의 출입구 및 내부 사진이고요. 사실은 김기표 의원이 오후에 아마 저거를 공개했고 그 앞서서 김용민 의원이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날카롭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 신호탄을 쐈죠. 그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아예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에는 직위현 판사의 얼굴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일단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 점으로 미뤄봐서 일단 뭔가 문제는 있구나. 일단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원래 당당했다면 신속하게 일단 입장이 나왔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보통 이제 입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일단 충분히 우리 많은 시민들은 계속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없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진이 없어가지고 뭐 이건 또 민주당이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여론전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보이더라고요. 일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가진 패를 왜 닦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 직위현 판사 입장에서도 이제 피가 말릴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원래는 이제 막 사진을 딱 공개하면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이 물었던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제 김학의 얼굴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데 거의 이제 막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뢰 자체가 지금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내부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을까 하는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요 차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해명이 나올지 전 매우 궁금한데 이게 어쨌든 내용이 흘러나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 직위현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걸 보고 분노해서 제보했다라는 얘기를 또 했더군요. 민주당 측에서 나온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자업자득이긴 해요, 어찌 보면. 근데 직위현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우리 박영식 앵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와이프가 집에 깜짝 놀랐네. 나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지금 땀이 나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와이프께서 말씀하시면 오빠. 내 친구가 오빠 어디 있는 거 봤대. 근데 걔가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시끄러 임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혼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나와야죠. 왜 땀이 나요? 이렇게 나와야지.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당당하면.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다. 그렇지. 캥기는 게 있어. 아니 누가 그래? 그치. 어디서 봤대? 일단은 이렇게 나오지. 와이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가 확인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새가 어디까지 있냐. 근데 제일 환장하는 게 이게 내가 뭔가는 걸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뭘 걸렸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진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진인지도 몰라. 그렇지. 이러면 이제 내 운신의 폭이 엄청 좁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진이 있다라는 얘기에 그냥 아까 제가 해명을 하면 이렇게 추잡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몇 개 써봤지만 친구 만나러 잠깐 갔다 왔다 라고 했는데 소위 우리가 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모 차관의 사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건 돌이킬 수 없죠. 그렇죠. 다만 지금 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룸사롱이라고 부르는 특히 보니까 이동형 TV라는 채널에서는 룸빵이라고 부르더만요. 그런 표현이 있군요. 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 저는 그 채널 보고 알았어요. 예. 룸빵이라고 많이 부르나 봐요.
그렇다면은 룸빵이 보통 이제 룸사롱이 가면 뭐 하는 곳인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인가? 이거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말이죠. 사진 첫 번째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김기표 의원이 공개한 사진 보겠습니다. 감 보면 출입구잖아요. 네. 출입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세스코 마크랑 뭐 이상한 마크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모양이죠. 비밀스럽게 운영을 하는구나. 외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보통은 이런 업소 어디든 간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뭐가 붙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겠죠. 간판이나 뭐. 예, 그렇죠. 뭐 영식의 집, 아니면 뭐 히두랜드, 뭐 이렇게 약간 꼬마 느낌이 나네요. 네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약간 그 번호 자물쇠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눌러서 멤버십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타임 여기서 놀겠다라고 예약이 돼야 되는 곳이다. 그로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죠. 친구를 만나서 놀러 가는 곳이죠. 근데 이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약제라고 공개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폭로 제기의 내용 중에는 예약제의 강남에 아무튼 뭐 알만한 사람들이 아는 그런 룸살롱이다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 제보자 접대를 했다라는 건 누가 대신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이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하는 건 내 돈 내고 먹었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부분, 법적으로 실제 피해가야 될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지규현 판사 입장에서는 난처해진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안 갔으면은 뭐 그냥 허위 사실이 되는 거고. 왜냐면 인당 그러니까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이제 술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면 서너 명이서 한 4,50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를 그렇게 마셔야 그 정도 돈이 나오냐.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일단 그 시점이 이제 특정이 되게 되면 그때 그러면 뭐 카드값이든 뭐든 이제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일단 그 자체가 그러다 보면 다른 게 또 이제 뭐가 딱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저 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럼 거기에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냐. 이게 대대적으로 지금 다 엮일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지금 보니까 아까 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관련한 막 기사 언플이 막 나오고 있던데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손흥민 관련 기사가 지금 넷상에 떠돌아요. 지금 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거기로 몰리라는 듯이. 근데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인 게 뭐냐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즐겨하던 게 그런 물타기였습니다. 막 온라인 공작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막 비판을 받으니까 용산 참사 때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면 오히려 그 강력 범죄 그 조두순이었나 뭐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전 국민이 그 분노할 만한 대상의 이 이야기를 언론에 뿌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로 쏠리게 만들면서 이슈를 전환시키는 거. 이건 사실 늘 저들이 또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가? 충분히 이건 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과연 그날의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코스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통 이제 접대라 함은 구체적으로 하시네요. 아니 그냥 이건 뭐 그냥 제가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영화적 상상력.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아. 시나리오 나도 영화 평론가 이거 그냥 영화적 상상력. 게임적 상상력이라고 해. 그래. 영화적 상상력으로. 영화적 상상력으로 보면 보통 이제 권력자가 접대를 받으면 말이죠. 낮에 일단 좀 오전에 만나서 골프를 같이 좀 땡깁니다. 이 교회로 나가가지고 환장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골프 샥 때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이제 골프 뭐 그늘집 같은 데서 밥 다 먹고 그리고 이제 그냥 들어가기 좀 심심하시죠?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코스로 이제 소위 룸사롱을 즐겨서 한 잔 걸치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분이 과연 그냥 자 우리 그 저녁 7시에 룸방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만났을까 아니면 오전부터 만나서 다른 스케줄도 있었느냐 판사인데 그래도 그럼 당연하죠. 판사에게 하는 접대가 그냥 술 먹이는 게 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어떤 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이제 뇌물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그냥 향응을 받아먹기만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 직무 관련성도 봐야 되고 대가성도 봐야 된다. 그럼 뭐 이제 수사 영역이니까 지금 저희가 건너가기에는 좀 아직은 먼 일이지만 이 대목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해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듣다 보니까 되게 좀 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이 예. 재판부가 저도 옛날에 그 제가 당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그 성공한 또 제가 승리한 재판도 있었거든요. 가짜 있죠. 대학 사건. 네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어요. 근데 이 가짜 대학에 대한 소송을 제가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모 판사가 서류를 막 이렇게 보더니 제 예. 나이를 막 얘기한 거예요. 아직 네. 나이도 젊고 창창한데 이럴 시간에 가서 이제 자기 개발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너무 오랫동안 재판에서 지쳐가지고 예. 그만할까 하다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갖고 최종 끝까지 간 거거든요. 아,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저는 이제 그 동안에 생각했던 판사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뭔가 공정하고 네. 끝까지 이제 한 명 한 명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게 계속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정말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 보는 건데 골프 치고 룸살롱 가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는 건가? 어. 안 그래도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이거 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럴 시간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 사건 대충 하고 네. 가서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쏟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 대목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네. 사법부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청문회 자리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법부 쪽에 즉 대법원에 있는 16명에 관련된 인물들이 일단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지 질문조차 던져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네. 기록은 다 봤느냐 왜 선거에 개입했느냐 판사가 판사의 일 대법관은 대법관의 일을 했느냐를 묻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제는 직위원 것까지 연결되니까 아 판사들은 기록도 안 보고 재판하는구나 이럴 시간이 있구나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 예. 안 보고 재판하고 예. 향응을 접대받고 예.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종종 벌어지는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이제 사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희두 청년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네.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내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한 끝까지 잘못하면 누구처럼 전과자가 됩니다. 그, 누구예요? 예? 아니 세상에 전과자 많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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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 어쨌든 왜 얘기하는데 타이밍을 뺐습니까 지금? 아, 죄송합니다. 뜻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더더욱 이런 일이 생기면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는 데다가 예. 지금 지기현 판사님께서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예. 시사 방송을 많이 보신대요. 아 그래요? 예. 야. 아까 뉴미디어를 많이 보시는구나. 예, 유튜브나 아. 팟캐스트류를 굉장히 즐겨 들으신다고. 어. 저는 들었어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자기 일 때문에 예. 내가 어디까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예.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났다. 아. 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겠죠. 예, 그렇죠. 예. 알겠죠. 그럼 더더욱 변명하기 어렵겠죠. 아,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도 일설에 의하면 네. 이제 서초동을 지나가다가 잠깐 졸았는데 이제 꿈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아. 근데 그 꿈에서 네. 집판사님이 굉장히 이 서초동에서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좋은 판사로 제 꿈에 나오더라고요. 호랑방장하시고. 예. 그래서 이게 사람 관계가 좋고 네. 인맥이 두터울수록 네. 나의 어떤 윤리적인 잣대나 기준이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어떤 나의 평판과 평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꿨어요. 야. 굉장히 네. 되게 현실 같은 꿈이다. 굉장히 그럴듯한. 예, 아니 진짜로. 예. 제가 꾼 꿈에서는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별명이요? 이게 밤에 네. 밤에 어떤 편집부장이라는 어. 그래서 기자들에게 굉장히 정보를 잘 주신다. 기자들과도 이제 네, 기자들과 가까우신 꿈을 꿨구나. 신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소스를 잘 준다. 네. 어디서 술자리에서. 야. 이런 이야기를 저도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그 약간 네. 그 서초동 편집국장의 그 재판, 그러니까 사법부 버전인 건가? 그렇죠. 그러면? 사법부 밤 버전인 거죠. 자, 진짜 저희가 영화적 상상력과 각자가 예. 꾼 꿈을 근거로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쨌든 저희가 중간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확보했고 예. 그 업소가 특정됐다라는 것이고 이 의혹은 접대 의혹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가 고액의 향응을 제공받았을 접대 가능성 그 의혹을 지금 제기가 된 거고 아직까지 설명과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터지니까 여러 이제 방송사들에서 취재를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네. 이게 CBS 쪽에 질문하는 기자 이제 예 맞아요. 질문하는 기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 그쪽에서는 2달 전에 네. 직위원 판사와 관련된 제보를 받아서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 아하. 라는 얘기가 또 하나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2월 시기에는 서너 개의 매체가 이미 붙었는데 그 방송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주장하는 기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네. 이 룸살롱이 아니래요. 아하. 아. 다른 건이래요. 아, 자기네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건 다른 룸사롱 건이다. 다른 건의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A라고 하면 네. 거기는 또 B라는 룸살롱을 취재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예. 허. 그 약간 우리 박영식 앵커가 꿈에서 들은 얘기랑 비슷하네. 굉장히 호랑방장하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여성이 나오는 술자리 뭐 이런 네, 거 네. 좋아하시면은 한 군데만 가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네. 거기다가 주로 이제 음.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력으로 네. 접대를 받으시는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는 쪽이 장소는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아. 영화 같은 네. 시나리오가 막 이제 제 머릿속에서도 막 갈래가 뻗어나가는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 CBS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시기가 민주당에서도 오늘 얘기한 게 이제 노정면 그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게 2024년 8월 시점이거든요. 2024년 8월. 2024년 8월. 근데 그 8월 시점이면 아니 지기현하고 윤석열이랑 무슨 관계야? 그러네. 아무 관계가 없잖아. 없지. 아무 관계가 없지. 근데 왜 지기현의 뭐 캐비닛이다 아니다 이런 의혹은 왜 나오는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가 언급하는 방송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 룸살롱을 갔다는 사실이 윤석열 본인이 구속됐을 때 그 정보를 윤석열이 먼저 입수했다라는 썰이 있다. 나하. 그래서 윤석열이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지기현을 윤석열이 협박을 했다. 윤석열이 너 룸살롱 가는 거 아는데 사진 찍혔더라. 구속 취소 안 하면 이거 풀어버린다. 라고 협박이 돼서 그래서 구속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게 네. CBS의 모 기자님이 받았던 첫 번째 제보였대요. 야 이러면은 뭔가 좀 퍼즐이 막 맞춰지지 않아요? 이거는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상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이분께서 워낙에 지금 윤석열 재판을 맡았고 네. 이게 되게 굉장히 희귀한 정말 지금까지 전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쵸. 시간대로 계산을 한 판결을 통해서 예. 윤석열을 내보내 줬는데 예. 심지어 뭐 탈옥시켰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탈옥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다면 이분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랬을까? 네. 라고 한다라면 협박당한 쪽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협박의 주체는 윤석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누구라고 보세요? 누굴까요?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이 계신 가까이 분이 아닐까. 계신 예. 그 이제 바로 전국에 그분이- 이런 그 어떤 룸 소위 뭐 점오라든지 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곳곳에 손이 닿아 계신 분. 저는 네. 오늘 그걸 처음 알았잖아요. 점 5가 뭔지를 몰랐다가 예. 방송 중에 알았어요. 이게 이제 이게 왜 그 10%라고 하는 그런 업소보다 더 이제 뭐 상위에 있느냐. 예. 완전 바보같이 그러면은 1%라고 하지 왜 0.5라고 하느냐. 아까 0.5만큼 굉장히 VVVIP들만 간다 이런 뜻이더군요. 네. 예, 예. 왜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저땀 흘렸나요? 아니 흐뭇하게 보시길래. 아니 정말로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 연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난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야, 약간 퍼펙트다 진짜. 연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동안. 네. 이 퍼포먼스에 저는 대종상 신인상급은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의혹이 이제 오늘 이 시점까지 네. 뉴미디어를 포함해서 다양한 갈래에서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조간신문에 뭐가 실려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죠. 네. 진짜 몰라요. 몰라요. 저희 이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만들고 내일 오전까지도 돌리는데 구문이 되올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니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갔어 안 갔어? 가서 먹었어 안 먹었어? 본인 돈이야 아니야? 이제 이런 것만 사실 간명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 설명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만약에 SNS를 했었다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살이 빠진다 이런 거 이제 또 남겨놨을 수 있는데 SNS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이게 선생님. 아니 갑자기 살이 빠진다. 예. 근데 예. 이분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KBS의 골든벨 네. 이런 프로그램도 도전 골든벨인가? 옛날에 나왔죠. 아, 그쵸? 나- 예. 나와서 네, 맞아요. 네. 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네. 사실은 이번에 지귀현이라는 이름이
어쨌든 구속 취소 인용 때문에라도 이 얼굴이 막 전국에 다 알려졌잖아요. 심지어 그 이후에 특혜까지 줬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윤석열 노출 안 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네.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특혜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명 인사가 돼 있는 얼굴이라. 그렇죠. 네. 예. 재판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자기 얼굴 알려지는 게 싫어서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네. 지금 보면 참 퍼즐이 많이 맞춰지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만약에 그냥 또 한번 그냥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의혹을 좀 써보자면 가져보자면 자, 박용식이라는 판사가 네. 원래 평소에 호랑방장하고 술을 좋아하고 점모와 텐을 좋아하고 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네. 근데 피고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피고자 혹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와이프로부터 네, 예. 어머 오빠 이런 거 좋아했어? 나 여기 얘네들 잘 아는 애들이야. 오빠 사진 많더라. 네네. 노는 거, 술 먹는 거, 춤추는 거 많던데? 자, 우리 남편 좀 집에 오게 좀 만들어줘 오빠라고. 이건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영화 시나리오. 예. 근데 시나리오인데 네. 우리가 그동안 영화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영화 같지 않아. 오히려 현실감 있게 들려요. 그렇지. 예, 예.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구속 취소 인용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시간으로 계산해 버리는 네. 정말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판례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지귀현이라는 사람이 네. 대체 왜? 판례를 남긴 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주문까지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하겠다는 그쵸. 거잖아요. 우리가 대체 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제로 엄청나게 분노하고 비판했는데 네. 만약에 그 영화적 상상력이 맞다고 하면 네. 이거는 뭐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딱 사실 맞죠. 그 네. 영화적 상상력이 만약에 이제 아니다라고 저들이 해명을 해도 이건 어이가 없는 게 예. 자기들끼리 멋대로 그냥 뭐 판결이네 뭐네 해서 딱 성역을 쌓아놓으면 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라. 예. 이게 지금 상권 분립이라고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자기들이 무슨 선출을 통해서 당선된 정치인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지금 저런 식으로 의자 높이만 막 잔뜩 높여놓고 네. 그런 어떤 권위를 잔뜩 부여해놨는데 그나마 여태까지 이제 그거를 많은 시민들이 짜증이 나더라도 암묵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뭐 어떻게 된 게 그 재판부라는 것들이 특정인에 대한 그 특혜 그리고 뭐 나오는 얘기가 다 이런 뒤숭숭하고 사실 입에 담기도 되게 민망한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선 그렇지. 어떠한 해명도 못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히 지금 청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대법관들이 예. 헌법재판소 밑에 가야 된다. 네. 이 얘기도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미 민주당이 발의했고 그 네. 법안 내용 중에는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그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헌법에 입각했을 때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 재판 소원을 받게 한다. 그렇죠. 이제 요 대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러니까 사법 개혁의 단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탐사 전문 언론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뉴탐사라는 언론에서 뉴탐사요. 네. 예, 직위원 접대 강요한 동기 변호사가 또 있어라는 그런 보도 이제 짤 같은 게 많이 돌고 있나 봐요. 그래요? 근데 직위원 판사 연수원 동기 변호사라는 분의 언급에 따르면 직위원 판사는 저와 연수원 동기입니다. 집 판사가 어느 날 저를 템프로 룸살롱에 불러서는 결제하게 했습니다. 아하. 한 번에 700만 원이었어요. 심지어 법원으로 템프로 룸살롱에서 차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골프장에 살다시피 한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의혹, 주장. 직위원 판사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언급을 코트를 따서 네. 이미 이제 유튜브에 보도를 한 모양이네요. 근데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고 사실은 충격적이라 네. 일단 이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일단 옮겨는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하다는 대목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옮긴 것뿐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취재가 되고 흘러나온다는 건 이게 한 건 단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각자 취재한 게 있었는데 예. 이걸 보도 타이밍을 보다가 사실 이런 보도는 먼저 이제 딱 물꼬를 트는 게 네네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도 민주당에서 요 이야기를 한 것은 예. 다 알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각 언론사들이 지금 몇 건씩 잡고 있는데 네. 지금 누가 먼저 터뜨리 이게 원래 타이밍 봐가지고 이게 누가 터뜨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때 터뜨리는 게 보통 이제 언론의 성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은 터줄게. 어차피 뭐 다 돌고 있는 얘기 다 놔돌고 너도 하는 얘기 보도를 못 하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얘기일 경우에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직위원 판사가 지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게 이해가 가요. 저도요. 직위원이 저도요. 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못 아니 하고 아무 말도 있는- 못 네. 하는 네. 제 잘못- 말을 그렇게 끊어서 들으면 어떡합니까? 이봐요. 이거는 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이런 혹시 오해하실까봐. 아, 예. 지기현 판사가 왜 지금까지 해명을 못하는 건지에 대한 그 대목이 조금 이해는 되는데 다만 이제 요거 이제 처음에 우리 황 이사님이 짚어주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는 민주당 쪽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거냐면 실제 사진이 있어요.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있다라고 주장을 이미 했으니까 공개를 했으니까 네. 있습니다. 네. 사진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진을 어떤 사진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까 제가 흉내내고 언급했지만 그 불편하고 분노스러운 모 차관으로 보이는 그 사진, 네. 무죄 판결, 심지어 무죄 판결이 난 그 사진, 그쵸. 네. 성 뭐 로비 의혹, 예, 접대 예. 의혹 그 관련된 사진처럼 뭔가 지금 선거판에서 어쨌든 외연을 확장해가는 단계인데 네. 사법부와의 전면적인 대결을 원치 않는 보수 유권자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 계산을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이거를 지기현 판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꼬랑지 내리면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데 네. 지금 단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했을 때는 지금 TK, PK를 훑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뭔가 좀 일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지금 이거는 단순히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정부적 판단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지금 상권 분립 자체가 무너졌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진짜 보수 유권자들이면 이 부분에서 가장 분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이따가 또 다른 뭐 후보들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네. TK 같은 데서 이제 막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네. 면전에서 막 욕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더 낫다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어쩌라 차라리 예. 이재명이 낫다라고 얘기를 그쵸. 했죠. 예. 그리고 사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지금 사법부나 혹은 뭐 조희대 그리고 뭐 지기현 이런 사람들도 그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 저는 이걸 옹호하던 정치인들, 평론가들, 언론까지 같이 봐야 될 문제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상권 분립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훼손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하던 사람들 결국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네. 지금 이 지기현의 이 룸살롱 논란까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전선이 그렇게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중립적인 척하면서 계속 민주당을 비난만 하던 사람들 예. 이 이후로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여기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빨리 본인이 지금이라도 살려면 뛰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도 우리가 같이 보고 이들을 청산할 때 같이 저는 묶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깨져나가는 지금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네. 30%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0%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거보다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0.1% 나왔는데 네. 30%를 넘어섰고 이미 지금 보수적인 그러니까 홍준표 선거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 많은 파이가 지금 떼져서 민주당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뭐 이게 정부적인 판단으로 지금 얘기가 됐건 어쨌건 간에 예. 언젠가는 민주당이 맞붙어 싸울 일이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전선을 넓히는 게 음. 그리고 그의 넓힌 전선에 대한 대답. 예. 예. 그러니까 이 넓힌 전선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는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나오면 예. 그림이 딱 나오겠죠. 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까지 보고 그림을 그렸으면 예, 칭찬. 예. 그게 아니면 너 참 운 좋다. 예.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예. 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선거전이고요. 네. 그리고 그럼 법사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기현 판사 룸사롱 접대 의혹 말고도 서영교 의원이 제보받아서 공개한 녹취 네. 내용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녹취가 이제 음성 변조가 된 파일이 법사위장에서 틀어졌고 네. 이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충식이라는 사람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네. 4월 4일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4월 중순경에 회동을 가졌고 이 회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재판
개입과 차기 정권 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건 열린공감 TV라는 매체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이 내용이 아마 서영교 의원을 통해서 또 오늘 법사위에서 공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야, 근데 참 이것도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데 도대체 오늘 민주당이 작정을 했나 봐요. 네. 왜냐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여기서 뭐 이거 재고 저거 하고 재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특히 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보수나 엘리트를 자처해왔던 세력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하면서 뭐 사익을 취하고 그리고 예. 뒤에서 막 공작을 하고 예.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 모든 국민 앞에 지금 까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걸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후보가 싫다, 뭐 나는 뭐 국힘이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거길 찍어라. 예. 그때 이 전면전으로 전 가는 양상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아 참 이게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충격적이라. 네. 네. 예, 진짜로 이 네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아서 네. 공개한 거지만 서영교 의원도 이제 제보 의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사법부 차원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네. 4월에 이제 윤석열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4월 중순경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전상명 전 검찰총장, 김춘식 원장 점심 회동 가졌고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재판 개입과 예. 차기 정권 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지금 박윤식 앵커 말한 대로 만약에 이거 사실이면은요. 예. 아 이거는 정말 예. 이건 뭐 메가톤급이라는 말도 부족해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뭐 이거 진짜 이것도 더 영화 같아요. 네. 예, 아까 우리 저기 지기현 판사 의혹과 관련돼서도 그것도 뭐 영화 같은 얘기지만 예. 이건 정말 더 이건 진짜요. 이건 네. 진짜 내부자들입니다. 예, 이건 예. 내부자들 같은 얘기라 가지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위 윤석열의 장인 같이 통하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저희 오마이 TV에서도 여러 번 이 시간에 언급을 했던 인물이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의 주례를 봐준 윤석열 의 선배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인물들이 모여서 조이대 네가 이재명 사건 들어가면 너 처리해야 돼. 그렇지. 라는 식의 그런 언급들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완전 내부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희대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한덕수가 자리를 던지고 뛰쳐나가서 대선 후보가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차기 대권을 접수한다라는 계획이 만약에 여기서 나왔다면요. 예, 이야, 내부자들이죠. 야, 이거는 예. 내부자들은 그래도 지들끼리 헤쳐먹는 얘기였지만, 예. 아,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대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주권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각종 여러 주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들은 뭐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말로는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말을 내뱉는 동시에 그 뒤에서는 그걸 다 박살내는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다는 거고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보수주의자들은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저 세력들을 그 지지해야 된다. 예. 뭐 이게 진짜 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한다든지 예. 혹은 뭐 지금 국힘당의 새벽 쿠데타. 예. 사실 이것과 자연스럽게 이 내용도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을 왜 저렇게 무리해서 계속 꽂으려고 하는 것인가.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도 이건 상식선에서 도저히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퍼즐하고 지금 맞물린 내용들이 지금 일부가 나오는 거라서 결국 이건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내란 특별 재판소란 얘기가 또 왜 나오겠습니까? 음. 그나마 그 공정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그 사법부마저 여기 그 깊숙하게 얽혀 있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결국엔 지금 모든 걸 다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음. 대한민국의 거의 이 재설계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미스테리가 있었잖아요. 예, 예.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 안 가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예.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뭐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밀었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 대선 후보의 모든 권한을 다 한덕수에게 들어다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거기에 반항했던 것이고 예. 그런데 정작 한덕수로 이제 야간에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등록을 새로 받아가지고 네.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것까지 감행을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벼랑간 김문수로 바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 이 녹취가 이 녹취의 존재가 예. 이 한덕수를 드랍하는데 혹시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아, 그렇게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알게 된 거야. 덕수 녹취 때 예. 그거 민주당으로 넘어갔대. 예. 야 이거 진짜 이거 이대로 미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왔던 건 아닐까? 왜냐면 지금까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온갖 억지를 쓰면서 심지어는 당연 당기고 나발이고 다 어겨가면서 한덕수로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뭐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뭐 이거 몇 번 하더니만 저희 다시 김문수로 갑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근데 만약 원인이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야 이러면 진짜 예. 시나리오 작가도 이렇게 못 쓰죠. 못 쓰죠. 그렇죠. 예, 이건 너무 사이즈가 커져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이제 여기 국민의힘까지 같이 내통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법사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예. 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의견 많이 주고 계시고요. 댓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한 면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한도 내 설명은 드렸는데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보라는 것이 다 뭐 첩보, 제보, 정보, 실제로 단독 기사 내지는 완벽하게 뭐랄까 정리돼 가지고 세상에 나오기에는 어마어마한 정리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거칠고 뭐랄까 좀 정돈이 안 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되기도 하니까요. 네네.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네.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우리 코스터님은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 제보가 아니라 서영교 의원실에서 열린 공감에 전화해서 열린 공감에 올라온 녹취 써도 되냐고 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오늘 공개한 거고 원본 영상은 열린 공감에 있다. 이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예, 저희가 이제 여러 뉴 미디어들에서 달라붙어서 취재를 해주시는 거니까 관련 내용도 함께 네.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대선 주자들 이야기를 또 안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다뤄봐야죠. 자, 어쨌든 자 대선 얘기해 보면 오늘 윤석열 출당을 뭐 스스로 하네 마네 어쩌더니만 뭐 선제 탈당 얘기가 나왔어요. 뭐 안 한 거예요? 이거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본인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심지어 뭐 사실 본인 입장에선 그러면 여태까지 떠들었던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 난 잘못 없다. 네. 이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탈당을 진짜 한다면 네. 그럼 그게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입장에선 여전히 자기가 왕이라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그 밑에다가 깔고 싶을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은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지지자 세력들이 다 이탈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따가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금 지지층 뭐 특히 핵심은 커뮤니티와 유튜브라고 봤을 때 예. 그 안에서도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런 헤게모니 싸움 혹은 코인 싸움이라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거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지금 이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폭탄을 끌어하는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예. 이 청구서를 지금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김문수가 뭐 이제 개인이 잘 판단할 거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 좀 스스로 거칠게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도 윤석열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스스로 자진 탈당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뭐 한 15일쯤으로 보고 있다. 예. 뭐 이런 추측성 얘기들을 남발을 했고, 예. 그리고 김용태 지금 이거 뭐라 그러죠? 선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죠. 네. 35살. 예, 저보다 10살 어리더만요. 예. 네, 이분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인즉슨 그 앞에 뭔가 돈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윤석열이 알아서 15일쯤에 탈당한다고 합디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각종 방송에서, 왜냐하면 또 윤석열이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아예 몇 명이 나와서 세기를 박자 그러면. 예. 다만 이 얘기는 대선 후보인 김문수가 직접 하지는 말자 예. 라는 식으로 서로 조율이 됐거나, 아니면 저는 이쪽에 배팅하는데 그냥 다 각자 하고 싶은 말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조율되지 않아. 조율되지 않아요. 디테일하지 않아. 예.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지금 국힘은 뭐가 조율돼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아, 않아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강력히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제 예. 사실 지금 어쨌든 김문수 씨가 당의 이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상황에 그 같이 어울렸던 게 막 전광훈, 황교안 요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이비들이 지금 판치는 시대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자기의 염원을 갖다 지금 여기에 투영시켜 가지고 예.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만약에 그 말대로 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잘못 없다고 얘기하면서 재판 치르고 있는데 네. 그 윤석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 뭐가 됐든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이 된 거예요 일단.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뭐 탈당을 하든 말든 알아서들 하시고, 그리고 누가 또 탈당을 종용을 하든 뭐 푸시를 하든 아니면 뭐 제발 요청을 하고 뭐 읍소를 하든 뭐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이 탈당, 제명, 징계 이 시기
이야기 자체도 코미디입니다. 아니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늦었을 때 제일 늦은 법인데 이건 뭐 하나마나한 일이고 아까 15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왜 하필이면 또 15일이야? 스승의 날이야? 아니 뭐 돼? 아, 자꾸 왜 이러는 겁니까? 나 진짜 너무 열이 받네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열받는 얘기가 뭐냐면 뭐 당내에서 점점 어떤 언급의 온도가 좀 바뀌는 것. 그러니까 즉 김문수는 개인이 판단한 일이다. 지금 석동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동현이라는 인물 윤석열 내란숙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시민사회특별위원장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어쨌든 이 양반도 두루 잘 판단해서 대처하실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5월 15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자 대구에 있는 김문수에게 자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유튜브 내용입니다. 주장입니다. 주장입니다. 윤석열이 김문수의 전화에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김문수를 쥐잡듯이 잡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친한계의 핵심이죠.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신 분인데 성함을 좀 까먹었어요. 그분도 자신의 그 SNS에 글을 올리길 너무 초현실적인 얘기라서 이게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윤석열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믿기지 않는 일이다.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이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땐 말이죠. 자기도 어디 가서 혼나고 왔을 때. 그러니까 그렇다. 격히 공감. 삶은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얘기. 격히 공감하셨어요? 격히 공감한 게 뭔가? 여보 사랑해. 어쨌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이것도 제 그냥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주변에서 계속 윤석열한테 슬슬 얘기를 했겠죠. 좋아하는 술도 따라주면서 소맥 말아주면서 그 이제 일단 대선에서 이겨야 저희가 각하를 지켜드릴 수가 있는데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좀 요식적으로라도 탈당 절차를 좀 밟아주시라. 그렇죠. 이게 술 먹다 기분 뭐 그렇게 할게. 이러고 와서 집에 가서 이제 주옥주옥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탈당 나가 미쳤어. 지금 다 검찰은 나 소환 조사하라 그러는데 나가 미친 거야. 막 이런. 야. 어떤 새끼가 그랬어? 근데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계엄에 대한 사과라니. 내가 말이야 노동부 장관을 시켜주고 말이야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쓴 퇴물 데려다가 노동부 장관 자리를 얹어줬는데 진짜 이 새끼가 배은망덕하게 말. 그리고 옆에서 누가 박수를 치고 있었겠죠.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법원에 나왔을 때도 기자들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불쾌해하며 자신의 특권이 다 사라졌으니 자신이 아직까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자세. 그렇죠. 그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좀비에 발목 잡혀서 계속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며칠 남았다고요? 대선 이제 20일 남았어요. 20일 남은 정당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수권 정당입니까? 여기서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고요. 아니 당내에서도 민주적 절차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의 민주주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이 정당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존재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해가 되는 정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체로 보면 한 줌이지만 나름 거긴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특히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그 내란 3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요 거점이었죠.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정갤. 요 세 군데 각각 쪼개졌습니다. 일단 핵심은 국민의힘 갤러리는 중도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김문수가 사과를 하든 뭐 김용태가 뭐 뭐를 하든 일단 우리가 참아주자. 약간 이런 쪽이라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트래픽도 줄었어요. 왜냐면 듣고 싶은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 이제 그 갤러리 이름답게 여전히 그런 어떤 트럼프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정선거 요걸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대학 신당을 창당했어야 된다. 약간 요쪽으로 지금 에너지가 많이 가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가 가장 세게 비판하는데 글의 대부분이 김문수, 김용태 욕입니다.
이 지금 대선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 안에서도 각각 쪼개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유튜버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예. 혹은 이제 뭐 권력 다툼을 위해서 또 무리수를 막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윤석열은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문수나 혹은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 앞으로 이제 이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왜 TK 쪽에서 그렇게 현장에 막 욕이 나오는지도 예.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진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4분 5를 쪼개놨어요. 네.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뽀겠나 봐요, 진짜. 진짜로 국힘을 뽀개버렸어요. 네. 정말. 뭐그 부분에서는 저는 일정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쵸. 나중에 감옥 가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영치금 한 5만 원 넣어드릴 생각이 있어요. 네. 5만 잘했다. 원, 그건 잘했다. 참 잘했다. 사실상 보수의 종말을 뭐 네. 그냥 보수란 이름보다는 수구퇴행 가짜 참칭 보수들 극우들의 종말을 갖고 온 판을 다 정리를 해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영치금 5만 원. 네. 어. 다만 네. 이제 그걸 하는 동안 나라도 같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 네. 그거는 진짜 제가 윤석열에게 5만 원을 주는 건 영치금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회에 있을 땐 제 돈을 받을 수 없고요. 어. 예, 들어가셔야 받을 수 있고 자유대학 신당 창당 이거 네. 발기인 부족해가지고 창당 실패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 거기로 힘을 그래서 더 보탰어야 된다. 예, 왜 이런 식으로 뭐 김문수고 한덕수고 나버리고 이렇게 됐냐. 음. 요런 식으로 지금 막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 창당이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예, 않죠. 전 지역에서 그 인원을 천 몇백 명씩 또 모아와야 되고요. 네. 예, 지역마다 그 어쨌든 채워야 되는 기준도 있고 음. 1,000명씩 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